146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취소가 뭐였냐면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였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유동적 유효라고 했죠. 자,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의의고. 2번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 해가지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2번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 추인하겠다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기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이고 내가 당했구나 라고 알면서 그 상태에서 다 추인하겠다고 해야 뭐가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런 걸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전에 한 번 있던데, 우리가 살면서요 취소를 많이 하세요? 추인을 많이 하세요? 사기당했다고 취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 안 당해 보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당하는데, 저는 이게 배가 볼록 나와서 TV 보다가 살 빠진다 그러면 그냥 제 본심과 상관없이 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TV 홈쇼핑 요새는 안 나오던데 살 빠지는 뭐가 나오면 안 사본 게 거의 없어요. 저는. 가장 엽기적이었던 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옛날에 미모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억 안 나실 텐데 장재근이라는 그 육사소설 나와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누워만 있십시오. 누워만 있으면 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기계에 누워 있으면 기가 싱싱 움직여 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샀어요. 1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집에 가져왔는데 아이고 덩치도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싱싱 했는데 살이 빠진 개코나 빠져. 더 찌죠, 그죠? 왜냐하면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어디 처박히는지 모르겠어. 그 제가 사기당한 거거든, 솔직히. 뭐 최근엔 또 뭐가 있냐면 또 한 9달 10년 된 것 같아. 바르십시오 있죠, 그죠? 바르면 모르세요? 바르면 살 빠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원하시는 부위에 바르시면 살 빠진대. 와, 얼마나 흐뭇해기죠? 배에 바르면 배가 살이 빠지고, 그죠? 턱에 바르면 턱살이 빠진다는데, 그래서 제가 또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샀더니 이게 뭐냐면 바르고 2시간 동안 문대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가지고 이제 바르고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계속 문들면서 이제 졸리겠죠, 그죠? 졸기도 하고 문대기도 하고. 근데 뭐 개코랑 빠져 그것도 있었고, 또 먹기만 하십시오, 그죠? 먹기만 하시면 뭐 감량 보장, 뭐 5kg 감량 보장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또 샀어요. 또 지금 재작년에 제가 전에 사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문제는 그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먹고 나오면 수업을 할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라지 붕 뜬 것 같고 멍하고요. 또 잠도 좀 안 오고. 그러니까는 막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피곤하죠. 피곤한데 또 뭐 정신도 없고 멍하죠. 그러니까 막 수업하기 싫죠. 수업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시계만 봐. 제가 수업하면서. 왜? 빨리 끝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한 보름 먹다가 이러다가 잘리겠다 싶어가지고
중단해도 됨.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다 사기당한 건데 솔직히 저도 한 번도 취세 본 적은 없어요. 뭐예요? 이런 그지 같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들아. 이런 게 뭐죠? 일반적이고요. 그게 뭐예요? 추인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 당하고 있는 상태에 살 빠지겠다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하는 것은 뭐가요? 의미가 없고 벗어난 후에 내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인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인이 종료되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에게 해야 되겠죠. 추인의 효과 1.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한 사람만 취소하면 다른 사람도 취소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미성년자고요. 을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친권자라 할게요. 친권자. 그래서 을과 미성년자 만나서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갑도 뭐예요? 취소권자고 을도 뭐가 돼요? 취소권자.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죠? 근데 둘 중에 누가요? 친권자만 뭐 했다면요? 추인했다면 을의 취소권뿐만 아니라 갑의 취소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고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구만요? 한 사람만 추인하면 다른 사람의 취소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법정 추인이 나옵니다. 일단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묵시적 추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묵시적 추인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법조문에 총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전이경 감체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울 건 아니고요. 6가지를 줄이면 2개가 됩니다. 이행과 권리의 양도죠. 자, 이런 의미죠. 내가요 사기 당했고 사기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인 거죠. 또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환해줘야 될 제가 그거를 다른데 팔아먹으면 반환하지 않겠다, 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크게 말하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고요.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이죠. 2번 이행의 청구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행과 관련되어 있고 3. 경계도 이행인가요? 이행이죠. 경계가 뭐였습니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했죠. 4번 담보의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이고 마지막에 있는 6호 강제 집행도 왜 하겠습니까? 이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이행이죠. 그래서 5번을 제한 나머지 5가지 뭐가 돼요? 이행이 되는 거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와 전부의 일부의 양도도 뭐가 돼요? 이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요거죠.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사기 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해야 뭐예요?
법정 추인입니다. 사기당한 제가 다른데 팔아치웠어야 뭐예요? 법정 추인입니다. 사기친 놈이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건 뭐예요? 이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단데 팔아먹는 것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하는 이행 청구 권리 양도는 뭐가 됩니까? 법정 주인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대표 예제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갑이 사기친 놈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2번 갑이 사기친 놈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그러면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갑. 사기친 놈이 한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4. 기망 상태에 벗어난 을이 누구죠? 취소권자죠? 사기당한 사람이죠?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지급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한 것도 뭐예요? 법정 추인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죠. 5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사기친 놈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밖에 없는 거죠? 4번밖에 없는 거고요. 수험적으로는 뭐죠?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취소권의 소멸해가지고 행사 기간이 나와 있는데 요걸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할게요.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교재에 독립된 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교재에 없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는 시험 문제가 실제로 뭐죠?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소멸시효는 뭐냐 하면요,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좀 길죠? 간단히 줄이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개념은 일단 기억할 것은 뭐죠? 요거예요. 여기서 좀 살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첫째, 요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나머지 권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채권과 뭐만요?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는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래서 채권과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그러면 몇 년을 행사하지 않아야 권리가 소멸되느냐? 채권은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지만 우리는 10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용익물권은 20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가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효다. 용익물권을 가진 자가 용익물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용익물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효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걸 우리가 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 할 때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게 뭐라고요? 시효의 정지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기억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요. 둘이 연인이에요.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갑이 을한테 카톡 왔어요. 300만 원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뭔 그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싫었는데 갑이 막 찡찡대고 애원하고 막 그러길래 을이 갑에게 뭐죠?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수없게 요 인간하고 뭐 하게 됐냐면 혼인하게 됐어요. 그러면 돈 받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지죠. 그죠? 이제 받아봤자 뭐죠? 그 돈이 그 돈이고 뭐죠? 쌈집 돈이고 의미도 없잖아요. 소멸시효가 뭐예요?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한 상태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처녀쪽에 빌려준 돈 내놔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예요. 더 쉬운 거 할까요? 이런 거 좀 다음 주 설날이잖아요, 그죠? 어머니들이 아들 딸한테 엄마가 보관해 줄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이놈 자식이 설날 때 먼저 뭐 자가나면 잔뜩 돈 받으면 엄마가 보관해 줄 때 엄마한테 맡겨.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맡긴 돈 계산은 못 해봤지만 수태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은 엄마한테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그잖아요.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보관시켰으니까 준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미성년인 기간 동안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정지가 돼서 성년이 된 후에 엄마가 나한테 보관해 갔던 15년 전에 그 돈 3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영원히 그럼 또다시 10년이냐? 그건 아니고요. 6개월의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이혼한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또 성년자가 된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만 피해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이 성년이 되는 날이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뭐죠? 그동안 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안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돈 빌려주고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둘이 뭐예요? 찢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돈 빌려준 지가 몇 년이냐면 9년이 됐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몇 년만 더 지나면요? 1년만 더 지나면 돈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권리를 뭐 하게 되면요?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또다시 뭐죠? 10년 다시 주어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빌려준 돈이 있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고 시간은 자꾸 간다 그럴 때 10년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되기 전에 이렇게 권리를 행사해 두면 또다시 몇 년이요? 10년 여유가 생기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지금 취소권에 소멸해가지고 146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로 평가되냐면 제척기간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제척기간은요, 형성권의 행사기간, 이렇게 기억하세요. 형성권은 소멸시효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취소권이든 해제권이든 뭐 앞으로 나오는 모든 형성권들은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이 제척기간의 가장 주된 특징은 불변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제도도 없고 중단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는 기간이 막 늘어나죠. 정지 중단제도가 있으니까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채권이 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정지제도도 없고 중단제도도 없어요. 따라서 딱 정해진 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을 초과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불변기간이라고 하고요. 행사기간은 원칙 10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형성권들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취소권은 예외입니다. 얘는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몇 년이요? 10년. 또는 추인이 가능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몇 년이죠? 3년. 이렇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이렇게 두 가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게 오히려 뭐예요?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대부분이 형성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취소권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죠? 10년이 되고요.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는 판례니까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챕터 9해 가지고 법률행위 부관이 나옵니다.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1, 2월 달 한 번 나가야 되지, 그죠? 3, 4월 달 나가야 되고 5, 6월 달 기본 3번 나갈 거죠. 이 책을 몇 번 할 거라고요? 3번. 3번 하는데 1, 2월 달에는 민법 총칙을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강의니까. 그래서 물권법하고 계약법은 좀 스피드하게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뭘 자세히 할 거냐면 물권법을 자세히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 대신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은 좀 스피디하게 나갈 거고요. 5, 6월 달은 뭐죠?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을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죠? 끝나고 이제 물권법 들어가면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이 오늘 첫날인데 또 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2월 달에 다 못 끝내겠죠. 그죠?
못 끝내는데 일단 보강을 한번 할까 해요. 보강을 할까 하는데 그거는 뭐 2월 달에 할지 3월 달에 할지 4월 달에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할 건데 뭐냐면 제가 6월 달 끝나기 전까지 최소 몇 번은 반복해 드린다고요? 3번은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죠? 보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늦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뭐죠? 3번 반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게 가장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서 강의할 때는 민법 총칙을 자세하게, 두 번째 강의할 때 뭐죠? 물권법을 자세하게, 세 번째 강의할 때는 뭐죠?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을 자세히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듣는데 뭘 선택하느냐? 아무거나 선택에 상관은 없고요. 그죠?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는데, 그죠? 필요한 거 자세히 보면 되겠죠. 진도를 너무 늦다라고 걱정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률 부관입니다. 의의가 나오는데, 부관이라는 것은 부속 약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라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이거 우리가 뭐죠?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고요. 원래 법률의 부관은 세 가지예요. 조건과 기한과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근데 부담은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냐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담부 증의할 때 부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안 배울 거고요. 우리는 뭐만 배운다고요? 조건만 기한. 그래도 다만 부관이라는 것은 부속 약관, 부속 특약을 말하는데 조건과 기한, 부담 세 가지가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뭐만 공부합니까? 조건과 기한만 공부합니다. 자,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건 뭐죠?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건 우리가 뭐죠?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죠? 기한이고요.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날짜가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뭐예요? 기한. 불확실하면 뭐예요? 조건인 거죠. 그래서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에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뭐죠?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인 거죠. 따라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놈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기한이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차피 죽을 텐데,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죠. 우리는 하루하루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은 주겠다.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위에 거 조건의 기한이요? 조건이겠죠. 왜요? 내일은 비가 올지 안 올지가 뭐죠? 불확실하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기한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비가 올 테니까요. 첫눈 오는 날 종각 앞에서 만나자. 기한이겠죠. 왜요? 첫눈은 언젠가는 뭐죠?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지면 뭐죠? 종기라고 합니다. 까지 일단 보자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성질을 보자고요. 성질.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무슨 말이죠?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없어지는 문제니까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시험자 아주 잘 아는 거야.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뭐예요? X죠.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효력이 생길 뿐이죠. 다시 말하면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2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붙인 것만이 부관이고요. 만약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붙이는 것이라면 부관이 아니고요. 답은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부속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별도의 특약을 하면 그것은 부속된 특약이 아니니까 부관일 수가 없고 뭐예요? 별개의 계약인 거죠. 답은 조건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사실이어야 돼요.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조건도 기한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건하면 내기할 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래요. 한국이 이기면 10만 원 빵 하자. 그럼 뭐가 돼요? 조건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불확실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번 주 목요일에 축구했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여기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TV를 보는데 1대 0으로 이기고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2대 0으로 이기는 걸 보고 잤어요. 자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내일을 뭐예요? 부산 수업이거든요. 부산 가려고 새벽에 한번 나가면서 휴대폰으로 딱 봤더니 세상에 3대2로 역전패했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그 사실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죠? 한국이 3대1로 역전패했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자기 전까지 2대0으로 이기는 거 보고 잤는데 무슨 3대1을 졌냐고. 햇술하지 말라고 하길래 내기를 한 거죠. 한국이 졌다면 10만 원 빵 하자라고 했다면 그것은 내기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조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저번 주일 과거의 사실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든 뭐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장래, 미래의 사실이어야 되고요.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내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조건과 기한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이나 법정 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 기한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제2절에서 조건이 나오죠. 1. 의. 조건이 뭐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예요? 조건이다.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란 얘기고. 2번 조건의 종류해 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와요.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거든요. 효과가 생기는 건 정지 조건, 효과가 생기는 건 효과가 없어지는 건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치명적인 오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정지 조건은 효과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요? 장래일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정지권이 뭐라고요?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결국 정지 조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혹시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결국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미래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이고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따질 때는 현재로 그 시점을 치안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미래 가지고 따지면 나중 가면은 뭐가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가 마구마구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수험자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뭐라고요? 이미 뭐가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재 보자고요. 정지 조건은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그 말은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무슨 조건인 거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하단의 해제 조건, 예컨대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생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그 말은 뭐예요? 현재, 지금은 당장 사무실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계속 나오죠. 매수한 토지 증여 후에 공장 및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매도인의 원가로 반환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뭐예요? 주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항상 뭘 가지고요? 현재를 가지고 따지셔야 명확하게 됩니다. 그럼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핵심 판례 나오죠. 약혼 예물의 수수가 나와요. 이게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는 결혼하려면은 부부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말하는 결혼식은 법적으로는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식 올렸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를 해야지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식이라는 장소는 뭐냐면 혼인신고하기로 약속하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 약혼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결혼식을 떠올려서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하면서요. 결혼 예물을 줬어요. 그러면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결혼 예물을 줬어요. 물방울 다이아를 줬어요. 그러면 그 물방울 다이아는 당장 신부 겁니까? 신랑 겁니까? 신부 거겠죠. 따라서 뭐예요? 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누구 거가 돼요? 신부 거가 되는데 다만 뭐 안 하면요? 혼인신고 안 하면 결혼 안 하면 그때는 뭐예요?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죠? 요 판례는 재밌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판례입니다. 결혼 예물을 신랑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냐면 시부모가.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결혼하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그죠? 특히 여자분들은 뭐죠? 다이아로 세트, 지금 그다음에 뭐죠? 유색으로 세트. 지금도 그러나요? 그거를 왜 신랑 신부가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서양 사람도 그것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나 한테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나는 안 해줄 거다. 내가 결혼하냐? 네가 결혼하는 건 내가 해주잖아. 난 절대로 안 해준다. 또 가장 엽기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신부 부모는 또 뭐예요? 막 혼숙이죠? 막 냉장고, 세탁기, 가구, 침대 해주고 신랑 부부는 또 뭐 해줘요? 집, 그죠? 전세집이라도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요? 지들이 살 건데. 지들이 살 건데 왜 그거를 부모가 마련해줘야 돼요? 이것도요, 엽기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면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지 왜 부모가 무슨 전생에 무슨 원수를 줬다고 그거를까지 해주나 말이죠.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해하냐면 지참금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남자가 결혼하려면 1억 원 있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게 뭐예요? 와, 한국은 역시 이슬람 국가야.
그죠? 신부 사오려면 뭐죠? 이거 1억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베트남 가서 여자를 사오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서양 사람들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결혼 풍습은 굉장히 뭐한 거예요? 엽기적인 거죠. 엽기적인 거. 그죠? 그 요새 보면 뉴스에 그거 나오죠. 서양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고 서양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애들이 많다.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걔네들은 뭐예요? 결혼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뭐죠? 집을 나가서 지가 알아야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원칙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나 자취할래 그러면 이런 미친놈의 자식이 막 그잖아 그죠? 딸내미가 엄마 나 이제 고등학교 대학 갔으니까 나 이제 방 나가고 독립할래 그러면 이년이 어디서 막 이러잖아 그죠? 발랑 까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상한 거 서양 애들이 봤을 때는. 아니 성인이 됐으면 그냥 나가서 살아야지. 왜 100%에 가까운 20대 넘은 성인 남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죠? 빌부터 사느냐. 심지어 최근에는 뭐죠? 40 넘은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나왔죠?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약혼 예물은 뭐라고요? 해수 조건입니다. 흥분했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수의 조건하고 뭐가 나와요? 비수의 조건이.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나중에 설명드리면. 자 이건 뭐냐면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된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수의 조건을 다시 순수 수의 조건과 그 다음에 단순 수의 조건으로 나뉘는데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나머지 거 다 유효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뭐만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이건 무효예요. 왜냐하면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내가 좀 기분 동하면 너한테 10억 줄게. 아니면 제 친구 저한테 엄마 내가 기분 좋으면 너한테 50억 줄게 이랬단 말이죠. 저 강의 때려치겠죠. 그죠? 왜요? 그럼 쫓아다녀야지. 그러면 뭐죠? 기분 좋으면 저한테 얼마 준다고요? 50억 줬다는데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놈을 졸졸졸 쫓아다녀야 돼. 막 웃어. 웃길래 야 기분 좋구나 50억 줬더니 이놈이 기분 더러워요. 그럼 땡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놈이 돈을 안 줘요.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 이놈이 기분 좋으면 돈 주는데 안 줍니다. 그랬더니 판사 물어보겠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습니다. 그럼 뭐요? 땡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수 수의 조건은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 사람 마음인 것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단순 수의 조건은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독일로 여행을 하면 너한테 독일 뭐가 유명하죠? 쌍둥이 칼이요? 쌍둥이 칼을 사다가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내라는 사람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수의 조건이긴 한 거죠. 다만 이거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독일로 여행했다는 객관적 사실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증할 수가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거니까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 비수의 조건이 다시 둘로 나뉘죠.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으로 나뉩니다. 이게 예가 많은데 일단 우성 조건은 자연 현상의 대표적인 뭐예요? 우성 조건이죠.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죠? 우성 조건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합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비수위 조건, 우성 조건이라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성 조건이 된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TV를 보는데 김태희하고 B하고 사귀죠. 그죠? 맞죠? 그죠? 김태희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 친구를 보다가 야, 근데 김태희하고 B하고 사귄다는데 둘이 결혼할래나? 그래서 이놈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기한 거죠. 김태희와 B가 혼인하면 10만 원 빵 하자. 그러면 혼인할지 안 할지 뭐죠? 불확실하니까 뭐요? 조건인데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김태희 마음이고 B 마음이잖아요. 계약의 당사자인 제 친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로 들어가죠? 우성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해되면 이제 혼성 조건이 이해가 돼요. 혼성 조건이란 것은 뭐냐면 수위 조건적 측면과 우성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죠. 그래서 재밌게 TV 보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김태희를 무시하는 발언을 말해요. 아유, 솔직히 김태희 이쁘냐? 아유, 저 금붕어 닮지 않았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야, 임마, 너는 김태희 발바닥 밑에 때만도 못해, 자식아. 너가 혹시라도 김태희와 혼인하면 내가 너한테 1000억 줄게,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뭐예요? 혼성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김태희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뭐죠? 1차적으로 너의 마음인 거죠. 너의 마음은 뭐죠? 당사자 마음이니까 뭐예요? 수위 조건적 측면이고 너가 혼인하겠다라고 결심했더라도 누가요? 김태희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김태희 마음인 거죠. 이거는 뭐죠? 제3자의 의사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의 측면이죠.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죠? 혼성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예를 보시면 그 혼성 비수위 조건의 그 혼성 조건의 예를 보시면 예컨대 내가 갑과 결혼하면 내가 혼인할지 말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네,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수위 조건적 측면. 갑이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의 마음, 제3자 마음이니까 뭐죠? 우성 조건의 측면. 이해되시죠? 내가 을과 동업을 하면 내가 동업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당사자 마음이니까 뭐죠? 수위 조건의 측면. 을이 동업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을의 마음, 제3자 마음이니까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의 측면인 거죠. 물론 여기서 무효가 되는 건 뭐만 무효입니까?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고요. 나머지 것은 다 유효합니다. 좀 쉬었다가요. 가장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